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요즘에 달러당 환율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1,560원까지 친 적도 있었고요. 1,550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는 1,600원을 뚫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심지어 이곳의 환전소가 요즘에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계속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예 돈을 안 바꿔주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달러가 가치가 좋을 때 미국에서 돈 갖고 와서 한국에서 부동산 사놓으면 괜찮을 텐데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근데 이건 제가 한국에 와서 암만 계산해봐도 렌트 시장은 아직까지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득과 실,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다가 내가 투자하는 게 더 나은가, 예, 여기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만약에 1,600원까지 간다, 예, 꽤 괜찮죠. 예, 미국에서 10만 불 갖고 오면 1억 6천이 됩니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15만 불만 줘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좋은 가격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유혹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한국에다가 집을 사서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이제 한국으로 여기민 오면서 한국에다 집을 살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편적으로 렌트를 많이 권해드려요. 예, 렌트를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게 나한테 더 나은지 이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도 어디 사냐, 한국에서 집을 어디 사냐, 여기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한국이 더 이득일 수도 있고 또 미국이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1불당 1,550원을 준다. 진짜 솔깃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만 불 갖고 오면 1억 5,500만 원이 됩니다. 이거 솔깃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부동산 사면 어떨까? 뭐 여기서도 부동산 갖고 임대를 받으면 어떨까? 한국에서 내가 생활하기 편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좀 긴 내용이지만 쭉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원화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원화가 가장 가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17년 만에 보는 약세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갖고 오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쓸 수가 있고, 저도 지금 또 한국에 나와 있는데 운 좋게도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 없어요. 예, 저희 뭐 장모님과 뭐 같이 소갈비를 먹어도 100불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한국에서 돈 쓸 맛도 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그게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원화만 갖고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환차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50원에 한 개 갖고 돈을 주고 집을 샀다 치자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이제 한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한국 원화 값어치도 올라가고 1,200원대 된다. 그러면 그거 차익만 30%를 또 여러분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반대가 될 수가 있죠. 저희 댓글들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저는 몇 년 전에 집을 샀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데, 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한 6억인가 뭐 집을 샀는데 한 8천만 원, 뭐 거의 1억 가까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2년 전에 집을 샀는데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분은 이제 손해가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상 2년 사이에 물가가 올라간 게 그만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펑펑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물론 수치상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그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집값이 올라갔다는 것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물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얼마큼 올라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어요. 우리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펑펑 전 세계적으로 다 퍼주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10% 올라갔다, 이게 진짜 대수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다가 2년 전에 집을 샀으면 한 1,300원대 환율을 바꿔 샀잖아요. 지금 1,550원, 그러면 이거 환차액만 30% 가까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갖고 왔던 돈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 갖고 왔다. 그러면 지금 도로 바꿔 와도 40만 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한국에서 집 사는 건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가 계산이 아니라 미래의 환율도 계산해 보고 여러 가지 계산해 봐야 되는데, 물론 2,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거의 피크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고만고만 하더라도 몇 년 뒤에 집을 팔고 그냥 갖고 와도 몇 년 뒤에 1,200원이 된다, 1불당. 그러면 그거 30% 그냥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억짜리를 지금 샀다가 몇 년 뒤에 그냥 한 11억 정도 됐다. 그러면 난 몇 억 그냥 생기는데, 몇십만 불 그냥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왜?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것들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ROI를 계산해야 됩니다. 예, 미국에서는 쓰는 말이죠. 네, Return on Investment. 예, 내가 투자 대비 얼마를 버냐. ROI 계산하는 거는 내가 집값 투자한 거 플러스 집에 나가는 돈, 예, 뭐 세금도 포함되고 HOA도 포함되고 재산세, 그다음에 또 인슈런스, 예, 모든 것도 집 고치는 비용 이런 거 같은 거 다 포함하고 얼마가 리턴이 된가 이거를 따져보는 게 ROI입니다. ROI가 뭐 6, 7%다. 뭐 끝내주는 거죠. 예, 솔직히. 예, ROI가 6, 7% 끝내주는 거고 ROI가 한 4%다.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게 낫죠. 솔직히. 예, 은행이자보다 조금 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기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3%도 안 나오는 건 투자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최근 몇 년은 뭐 3% 이상 물가가 올라갔지만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통상적으로 해마다 3%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에서. 3%도 리턴 못 받는 투자다. 이건 뭐 주식이든 뭐든 간에 은행이든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해요. 근데 4% 5%다 큰 돈 안 돼요. 6% 7%다 이거 큽니다. 고작 2, 3% 예, 이게 쌓이면 커요. 자, 근데 집이라는 거는 ROI가 해마다 늘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5%다. 근데 뭐 10년 뒤에 50% 준다. 이런 주식은 없어요. 예. 계속 5% 주지. 근데 그 금액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주식 가격이 높아가니까 주식이 뭐 100불짜리가 10년 뒤에 200불이 되면 똑같은 5%를 받아도 돈은 2배로 받겠죠. 자, 근데 부동산은 하나 확실한 건 뭐냐? 여러분이 모기지를 끼고 샀든 뭐 했든 간에 모기지는 똑같은 값인데 렌트비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ROI는 여러분이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을수록 ROI는 보편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요. 제가 라스베가스 샀던 집 5년 전, 이제 6년 됐죠. 예, ROI를 제가 해보니까 13%가 나옵니다.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예, 제가 그때 워낙 싸게 샀죠. 코로나 때. 집을 워낙 싸게 샀고 그 사이에 렌트비가 또 물가가 오르니까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ROI가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13%. 와, 투자 대비 매년 13% 나온다. 야, 이거는 뭐 진짜 저는 투자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놔둬야죠. 뭐 흔히들 이제 렌트 주신 분들이 한번 렌트 때문에 애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테넌트가 피곤한 테넌트 들어왔고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뭐 어디 다쳤다 뭐 수한다 어쩐다 뭐 렌트비 안 나고 뻗튕기고 뭐 골 아픈 거 많은데 그래서 지역도 중요하고요. 테넌트 운도 중요한 겁니다. 지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테넌트를 갖다가 지금 그냥 이빅션 노리스를 주는 게 되게 빨라요. LA 비하면. LA 같은 데는 뭐 6개월, 1년씩도 걸려요. 렌트비 못 받고. 한 번 못 받은 렌트비는 돌아오지도 않죠. 라스베가스는 몇 달 안에 해결이 돼요. 그런 것도 조금 좀 이득이 있는데 그 지역별로 좀 되게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공화당 좀 많은 쪽은 이빅션도 좀 빨라요. 민주당 많은 쪽은 좀 느리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 들어가는 돈이 프로퍼티 텍스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미국은. 그래서 뭐 뉴저지 같은데 이런 데는 또 프로퍼티 텍스가 비싸니까 또 세금 내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중간치 이상은 가지만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집을 팔았던 금액에 따라서 그냥 고스란히 나오죠. 네, 밸류에이션을 안 합니다. 또 그러니까 또 그런 게 또 다를 수가 있죠. 이게 워낙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특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같은 데는 요즘에 보험료 엄청나게 비싸죠. 집값. 이것도 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렌트를 주고 있는 곳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르고 이사 왔지만 공항 근처라서 좀 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가 유달리 싸. 저는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 프로퍼티 텍스 뭐 599불, 600불 나왔는데 이게 쿼터로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년치가 그렇대. 특별하게 싼 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득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ROI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집값도 오르고 운이 좋은 편이죠. 13% 이상 나오니까 저는 그 집을 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지금 또 원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라스베가스에 제가 렌트 주고 있는 집을 팔면 한국에 지금 장모님 같은 집을 2채를 사요. 2채를 사는데 2채를 사갖고 이 동네에서 지금 렌트비를 얼마 받냐면요. 80만 원 잘 받아야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받기 힘들어요. 100만 원 받았다고 치자고요. 둘이 200만 원이에요. 예, 1,500불도 안 돼. 1,200불도 안 돼. 1,200불도 안 되는데 그걸 팔아서 1,200불도 안 되는 돈을 벌겠다고 여기 갖고 온다? 예. 이것도 지금 손해죠. 미국에 있는 집을 놔두는 게 전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장모님 집에 있으면서 제가 요즘에 공과금을 다 제가 내거든요. 예, 관리비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다 하는데 전기세는 상관 안 해요. 전기세는 뭐 들어온 테넌트가 내는 거니까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또 웃긴 게 뭐냐면 관리비
그러니까 HO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관리비를 이사 온 사람이 내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은 집주인이 내주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물론 계약 따라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100%라고 얘기는 못해요. 보편적으로 HOA니 이런 거는 집주인이 내주는 건데 한국은 이사 온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 금액이 적어요. 예, 별로 안 됩니다. 예, 한 달에 관리비 지난달에 22만 원인가 나왔어요. 예, 전기세 포함 22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스값만 따로 내면 돼요. 가스값은 얼마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비용. 그리고 끝입니다. 예. 뭐 더 나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뭐 인터넷하고 뭐 케이블 TV까지 포함돼서 관리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먼지번 살던 곳은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먼지번은 그래도 뭐 30만 원,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HOA, 전기세, 유틸리티 이런 거는 한국이 좀 쌉니다. 그리고 진짜 놀란 건 프로퍼티 텍스예요. 프로퍼티 텍스 몇십만 원 안 돼요. 근데 한국은 웃긴 게 뭐냐면 집이 여러 채가 있다. 종합부동산, 종부세라고 하죠. 예, 종합부동산 세금. 이게 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6%까지 또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또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미국보다는 프로퍼티 텍스가 싸요. 보편적으로. 미국에 비하면 그래도 싸요. 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의 프로퍼티 텍스 얘기 듣는 거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집 한 채 프로퍼티 텍스 1년에 뭐 2만 불 낸다, 3만 불 낸다. 한국 돈은 4천만 원, 5천만 원 낸다.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그걸 낸다. 그러면 한국에서 상속세 비싸다, 미국은 상속세 없는다 이런 소리가 또 안 나옵니다. 한국은 그 대신 또 상속세가 비싸요. 프로퍼티 텍스는 쌉니다. 집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려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냥 지금 미국에서 집을 산다. 요즘에 집을 산다. LA 같은 데서 ROI 4%, 5%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LA도. 왜 그러냐? LA 집값이 너무 올라갔거든. 근데 렌트비 올린 건 또 한계가 있어. 렌트비도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리면 아예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렌트비 올리는 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ROI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달라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새로 집을 산다 그러면 한 6% 받기 쉽지는 않아요. 6, 7%잘 찾으면 있을 수가 있어요. 6% 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같이 운 좋게 샀던 거는 예, 처음 샀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ROI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만약 내가 렌트를 줬다 그러면 한 7%, 8%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렌트비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저는 집을 싸게 샀으니까 지금은 13%가 나오지만 그 ROI 계산 같은 것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이 있는데 미국의 부동산이 ROI 나오는 게 한 3%, 4%다. 뭐 그러면 그거 팔아다 한국에 갖고 와서 뭐 한국에 부동산 사는 거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뒤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상속 문제, 세금 문제, 종합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사고 팔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국에 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집값에 뭐 2%부터 한 5% 정도 다 들어가죠. 클로징 비용 들어가고 에스크로 비용 들어가고 타이틀. 그다음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교하면 부동산 커미션 있죠. 네, 10배입니다. 10배. 예. 그냥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물론 그것도 조금씩 달라요. 금액마다 다른데 한국에서 그 리얼터가 받는 돈이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좀 있고요. 미국에 있으면 우리는 크레딧이 있으니까 다운페이만 하고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즉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50만 불짜리 집을 갖다가 내가 10만 불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만 불짜리가 그의 5%가 집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52만 5천 불이 아니라 예, 실제 그러니까 52만 5천 불이 되죠. 예, 그러면 제가 5%만 오른 게 아니라 10% 투자한 거에 비하면 예, 뭐 그거는 25% 오른 겁니다. 예, 그건 꽤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오셔갖고 집을 산다, 융자를 받는다, 융자 쉽지 않아요. 예, 융자가 쉽지 않고 F4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제가 작년에 알아는 봤어요. 예, 알아는 봤는데 그게 되게 복잡합니다. 미국에서 돈 버는 걸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증명을 하잖아요. 그럼 또 한국에다 또 세금을 다 내야 돼. 골아퍼. 예. 이것도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와서 융자 받아서 집 사는 거는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 와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같은 때 이런 때는 괜찮았어. 집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잖아요. 예, 눈 뜨면 올라갈 때. 그럴 때는 미국에서 돈 갖고 왔고 집 사갖고 돈 버신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아 그때 당시에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50억이야. 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2000년대 초반에 그냥 뭐 미국에서 돈 좀 가져갖고 10억 주고 샀는데 그거 지금 50억이야. 예,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그 집을 함부로 못 갖고 와요. 이게 왜 함부로 못 갖고 올까? 계산상으로 40억 남았잖아요. 예, 함부로 못 갖고 오는 이유가 자, 실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거주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예, 얼마인지 정확히는 얘기 안 할게요. 맨날 이거 세금 대충 얘기하면 뭐 여기는 아닌데요, 여기는 아닌데요 이런 댓글이 많아갖고 이제 세금이야 개개인이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르고 세법도 계속 다른 거예요. 근데 대충 몇십 퍼센트를 떼요. 실거주자가 아니면 더 냅니다. 그래서 그냥 한 10% 세금이라도 줄이겠다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뭐 2년 산다고 치자고요. 네. 그렇게 해갖고 집을 팔아도 예, 상속 뭐 종합 부동산 소득세니 뭐니 하여튼 세금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만 갖고 오면 그것도 괜찮지 않아? 예. 그 나머지 돈은 벌은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도요. 예, 미국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한국에다 낸 세금이 있는데 한국에 낸 세금이 있고 미국과 또 낸 세금이 있는데 양쪽 과세하네요. 예, 중복 과세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1,000불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뭐 800불 세금을 낸다. 그러면 미국에서 세금 낼 게 더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1,200불이다 그러면 200불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요. 예, 한국에서 1,000불 냈으니까. 그런 식인데 이것도 금액이 또 해마다 다릅니다. 한국 돈은 지금 작년이 한 1억 8천 기준인가? 예. 그 이상의 금액은요.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 돼. 이게 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것저것 세금 내고 또 20몇억 원 갖고 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또 한 40% 뚫겠죠. 결론적으로 40억 원이 남는다고 치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온 돈이 10몇억밖에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대충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이 그분은 80년대치 집을 샀대요. 진짜 싸게 산 거야. 근데 그 집이 뭐 한 20몇억 돼 갖고 팔아서 갖고 올라왔는데 막상 손에 쥐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계산상으로는 10몇억을 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갖고 올 수 있는 돈은 몇억이 안 됩니다. 몇십만 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집 사는 거는 CPA, 그것도 미국과 한국을 다 잘하는 CPA, 예, 이런 사람들도 같이 껴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집 사는 거는 여러분이 투자로 집 사는 거는 과히 좋잖아요.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냐. 작년 8월이에요. 제가 이제 딱 미국 들어오기 전인데 작년 8월 이재명 대통령 딱 되고 나서 법을 바꿨어요.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 뭐 이런데 외국인들이 투자해갖고 이 사람들 투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이건 솔직히 미국에서 온 우리 교민들 얘기는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 얘기예요. 자꾸 집을 사는 거야. 투자로. 자꾸 집을 사놓으니까 집값만 올라가. 왜? 물건값은 항상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거주를 안 하면 집을 못 사게 법을 바꿨어요. 예,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인근 도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 그때 뭐 한 10몇 개 도시가 나왔는데 뭐 수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한국에서 집을 살라고 하는데 실거주를 안 하면 집을 못 팔겠다고 이 부동산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메일 보냈는데. 부동산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분한테 집을 팔면 돈 버는 건데 왜 힘들게 하겠어? 안 되니까 그래요. 예, 이게 얼마나 법이 강력하냐면 만약에 집을 샀는데 실거주를 안 하는 게 발각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서 집을 도로 뺏길 수까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가능하지 않아요. 평택은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평택은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제 기억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 와서 렌트용으로 집을 산다? 예, 수도권 인근엔 집을 못 사요. 그리고 요즘엔 서울에는 거의 다 이제 렌트로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왜? 집값이 옛날만큼 안 올라가니까. 옛날 전세가 유행했던 이유는 5억짜리 집을 사놓고 4억을 전세 주고 그러면 1억만 자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나머지 돈 갖고 또 집을 사고 또 렌트 주고 갭 투자라고 하죠. 예, 갭 투자라는 게 한국에서 유행하던 시절인데 요즘은 집값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국도 임대를 받겠다고 하는데 서울은 수입이 좀 있으니까 강남 같은 데 아파트는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렌트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평택은요. 300만 원 렌트 주면 살 사람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나 웃긴 게 이 아파트 렌트가 싸게는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죠. 저기 이 아파트가 2억 1천이라 했죠. 저쪽에 고덕 국제 신도시 여기 삼성공장 있는데 거기 지금 7억 8억 지금 뭐 내놓는 건 11억 내나요? 근데 그것도 막상 렌트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120만 원, 140만 원 렌트해요. 이게 뭐지?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가격이 3배인데 렌트비는 3배를 못 받아. 왜 못 받냐? 거기서 360만 원 받으면 거기서 살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 대신 집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디파짓을 2억 해달라, 3억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뭐 디파짓이 뭐 한 1,000만 원, 예, 뭐 10,000불도 안 되는 돈 갖고 디파짓하고 월세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반 월세, 뭐 반 전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일 뿐이지 먼트리 페이먼트는 똑같아요. 먼트리 페이먼트 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LA도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LA도 집값은 많이 올라갔는데 집값에 렌트비를 갖다가 그 집값에 비례해서 그냥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렌트를 못 해요.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LA도 ROI 그냥 8% 9% 나오는 부동산 많았어요. 한 30년 전에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요즘에는 LA에서 4% ROI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 투자가 힘든 거죠. 예, 많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LA는 여러분이 20% 다운페이 하고 집을 산다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집을 렌트를 주잖아요. 그 모기지 페이먼트가 안 나와요. 내가 매달 돈을 꼬라 박아야 돼요. 라스베가스 이번에 제가 새로 산 집은 지금 평균 렌트비를 따져보잖아요. 예, 저는 지금 렌트 주면 돈 나갈 거 하나도 없어요. 렌트 준 돈 갖고 모기지 나오고 프로퍼티 텍스 나오고 HOA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20% 다운해놓고 그냥 한국에 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렌트만 주면. 렌트만 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집 밸류는 올라가고 돈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10년 산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렌트비가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매달 돈이 남아요. 근데 집은 페이먼트는 똑같죠. 계속 집 밸류는 올라가는 겁니다. 집에 돈은 쌓이는 거고. 자, 렌트 얘기를 하면 꼭 그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테넌트 힘들어서 죽겠다. 그것도 복이에요. 예, 복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트를 주고 있는 콘도가 2년째 이 사람이 단 한 번의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너무나 컴플레인이 없어요. 뭐 고장났다 고쳐달라 뭐 어쩌고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렌트비 받고 뭐 연락 받아주는 부동산 회사 해갖고 한 달에 한 100몇십 불 드려요. 예, 100몇십 불 피를 내는데 그거 내가 그냥 덜 먹고 맡기면 돼요. 저는 그 사람들 그냥 계속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렌트비를 안 올렸어요. 통상적으로 그 지역이 렌트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1년 계약 지나고 렌트비를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렌트비 싸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렌트 잘 내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싶어요. 집 팔고 싶은 생각도 없어. 왜? 렌트 또 확 잘 나오니까. 13% 해마다 투자 대비 13% 돈이 들어오는데 왜 그걸 팔아요? 이건 주식하고 똑같아요. 올라가는 주식은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번 뭐 진짜 학을 딸 수가 있죠. 예, 갔는데 진짜 맨날 피곤하게 굴고 렌트비 안 내고. 자, 그래서 난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본인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는 그 콘도를 팔 생각도 없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뭐 작년에 샀던 또 두 번째 집, 요것도 만약에 제가 한국 나와 산다 그러면 렌트를 줘도 제가 매달 돈 집어넣을 일도 없죠. 한국에 오면 저는 그냥 몇천 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몇천 불만 있으면 생활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캠피디 같은 경우는 한국 와서 집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집값 올라갈 걸 생각하면 지방 도시는 집값 안 올라가요. 절대. 서울 일부 지역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을 살 만큼 저는 여유가 없어요. 몇십억짜리 살 만큼 여유는 없어요. 현찰 주고 살 돈 더더욱 없어요. 융자도 안 나오고. 여기 장모님 동네 이런 데서 뭐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는 사겠지. 근데 2억짜리 아파트 이런 거 사면 집값 올라갈 건 아니에요. 제가 살긴 편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자, 제가 그냥 80만 원씩 낸다고 치자고요. 1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렌트비가. 10년이면 1억입니다. 20년이면 2억이에요. 자, 그러면 20년 되면 지금 이 아파트가 20년이 됐는데 20년 뒤엔 이 아파트가 40년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아파트 수명은 30년이면 진짜 낡기 시작한다고 봐요. 30년 뒤에는 진짜 구질구질해져요. 50년 넘어가면 거의 때려 부셔야 되는 판국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재개발을 할까? 재개발할 동네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집을 갖다가 20년 산다고 쳐야지 뽑히는 거예요. 물론 렌트비 올라가요. 예, 뭐 20년까지는 안 가요. 한 10몇 년 뒤면. 왜냐하면 지금은 80만 원 받지만 또 나중에 올려달라고 1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120만 원 달라고 할 거니까. 근데 제가 렌트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주거지를 갖다 옮기기 편한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집에 20년을 살겠다. 제가 지금 나이가 한 70 중반이다. 내가 앞으로 한 20년? 뭐 잘 살아봤자 30년? 이사 가기도 싫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나 이사 가기도 싫어. 나 이 동네 괜찮아. 그러면 그냥 사도 괜찮죠. 왜? 20년 동안 안 나가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단 더 살 거 아니에요. 언젠가 또 이사 가고 그럴 건데 그냥 렌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렌트할 거면 그냥 차라리 2억 3억 주고 요거 살 돈이면 2억 3억 주고
깔끔한 새 아파트 120만 원짜리 최신형 아파트 동네 좋은데 이런 데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 남들 보기에는 뭐 7억짜리 아파트, 8억짜리 아파트인데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집을 갖다가 제가 지금 7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그러니까 7억 주고 3억 내야 되니까 그건 빼놓고 여기 뭐 한 3억짜리 아파트를 치자고요. 예, 미국 돈 20만 불이에요. 20만 불짜리 콘도를 사갖고 렌트를 줘갖고 돈이 남는 게 한국에서 집 렌트를 하고 돈이 남아요. 아직까지는 렌트비를 미국이 더 받아요. 그건 지역마다 달라요. LA 같으면 또 얘기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네 ROI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로퍼리의 ROI가 한국에 있는 걸 렌트비를 내고도 돈이 더 남는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집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한국과 미국은 요즘에 한국에 어카운트 오픈할 때 소셜은 뭐 다 집어넣으라고 해요. 예, 미국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또 한국에 세금 문제가 있고, 물론 몇천 불 버는 것 같고 중복세 내갖고 세금 때문에 죽겠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뭐 몇십만 불 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에 쇼핑몰이 있어. 한 달에 5만 불씩 들어온다. 예, 그럼 미국도 세금 내고 당연히 한국도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세금 냅니다.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예, 이것도 올라갑니다. 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복수 국적을 했는데 미국에 자기가 부동산이 있어갖고 렌트비를 받아서 생활을 한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에 세금 내는 문제, 거기다가 건강보험료도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내라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 못 사겠다 했고 복수 국적 받았던 거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한국에서는 임대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종합보유세라는 게 있죠. 예, 종부세, 종합부동산 보유세, 예, 종부세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두 채, 세 채 있을수록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오피스텔은 또 집으로 안 쳐주거든. 그래서 오피스텔 렌트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즘에 보면 집이 아파트점 보이는데 이건 오피스텔이래요. 뭐가 차이가 있지? 예, 조금씩 차이 있어요. 뭐 복도 좀 넓고 오피스텔은 예, 이런 것 좀 있는데 제가 먼저 살던 맥시멈 프리스라는 데가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집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오피스텔 렌트를 준다. 오피스를 렌트해 준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집을 또 한 사람이 두 채를 갖고 있는 거에 세금 많이 뚫리는 게 뭐냐면 한국은 인구가 많고 집이 모자라니까 한 사람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투기 대상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집 살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런 법 만든 거예요. 근데 오피스는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서울 근처에는 여러분이 못 사요. 비거주용으로는. 오피스텔은 살 수 있겠지. 네. 못 사고 한국에서 ROI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경기도 오피스텔의 ROI가 4.77% 수준이래. LA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4.2%래요. 예, LA 투자하는 거나 거기에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에서 ROI를 갖다가 6% 받는다, 7% 받는다? 예, 뭐 한다고 미국에는 집 하라고 한국에서 집 삽니까? 임대라고. 왜 이걸 하십니까? 골 아파요. 예, 요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문제예요. 예, 상속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자녀가 받으려고 그러면 그 집에 안 사는 사람이니까 세금 더 내고 그다음에 또 비거주자니까 또 세금 더 내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수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난 미국 시민권이고 한국 시민권이고 미국은 1,400만 불까지 상속세가 없잖아. 내가 미국에 있는 집은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냥 자녀들이 가질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요. 예,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나와 사실 거면. 자,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요. 미국보다 다른 나라 더 많이 살면 미국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한국도 이거는 법적으로 183일이면 뭐죠? 1년 365일에 절반에서 하루 더 들어간 날입니다. 183일 이상 살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국적하고. 복수 국적, 미국 시민권 갖고 있고 한국의 주민등록증 받았어요. 양쪽 나라 국적이지만 미국에서 183일 이상 살면 미국 거주자, 이건 거주자입니다. 한국에서 183일 이상 살면 한국 거주자예요. 1,399만 불, 1,400만 불의 상속세 연방 세금이 없다고 했죠. 그다음에 주 세금은 지역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이건 또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상속은 미국이 되게 관대한 편입니다. 관대한 편이고 한국은 상속에 대해서 세금을 되게 많이 뚫게 주는 편이에요. 그 대신 한국은 프로퍼티 텍스가 턱도 없이 싸다. 미국은 상속세가 없는 대신 프로퍼티 텍스가 비싸다. 한국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 나와 살고 있어요. 미국에 건물이 있어.
내가 갑자기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까딱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면요. 그 상속 한도액이 6만 불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1,390만 불이 아니라 6만 불로 딱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물이 뭐 100만 불이야. 그럼 94만 불에 대해서는 30%의 연방, 최대 30%의 연방 상속세를 낼 수도 있어요, 자녀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100만 불짜리 건물이 있어요. 상속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뭐 있든 뭐 하든 간에 미국 시민권자인데 자녀들한테 상속세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건 간단하죠.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 많이 사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면 1,399만 불까지 상속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6만 불까지만 상속세가 없어요. 나머지에 대해서 상속세를 낼 수 있어요. 최대 30%를 낼 수도 있다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 사신다 그러면 그때 트러스트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트러스트 만들어 갖고 그냥 트러스트가 상속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국도 트러스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가 있든 없든 간에 상속세가 더 비싸. 그래서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되게 복잡해지죠, 여러분. 예, 한국에 집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일 위너는요, 한 2000년대 초반 때 미국에서 돈 갖고 왔고 강남에다 집 산 사람이 제일 위너입니다.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잖아요. 예, 미국은 렌트비는 센 대신 집값 오르는 게 그렇게 항상 빠르잖아요. 한국은 집값 오르는 게 빠른데 렌트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도 바뀌어가요. 이제 집값 올라가는 게 자꾸 주춤해져. 왜 인구가 주니까. 집값 올라가는 게 주춤해지니까 렌트비가 점점 올라갑니다. 몇 년 지나면 한국의 렌트비 받는 그 ROI도 미국이랑 비슷해질 수 있어요. 요즘엔 서울 같은 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서울의 강남에 좀 좋은 아파트는 제가 알아보면 보통 렌트비 한 달에 300만 원씩, 400만 원씩 합니다. 예.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그리고 진짜 럭셔리 아파트는 한 달 렌트비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예. 1,000만 원짜리, 1,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100억짜리 아파트 이런 거는 한 달 렌트비 1,000만 원. 그래도 예, 싼 거예요. 미국에 비하면. 저는 굳이 한국에 그 아파트 뭐 비주바 터지고 그 복잡한 데 가서 300만 원 내고 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요 평택 100만 원만 주면 사는데 여기가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환차익을 한다. 지금 1,550원. 만약에 1,600원이 된다. 와, 캠핑 그래도 1,600원에 하면 꽤 괜찮잖아요. 나중에 그랬다가 1,200원 정도 되면 그것만 팔아도 30% 이상 이득을 보는데, 예, 그때 계산해 받는 거는 여러분이 이 판매하고 판매 소득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건 상속세는 아니에요. 상속세보다는 적지만 소득세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금액이 뭐 매덕 때는 또 얘기가 다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1년에 1억 8천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미국과 한국에서 중복 세금 해주는 거에 그 브래킷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거기다 또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건 CPA와 되게 머리를 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 전에 얼마 전에 누가 적으셨는데 2년 전에 한국 왔고 집을 샀는데 몇 천만 원이 올랐어요라는 분은 지금 그 집에 계속 살면 손해는 없어요. 왜냐? 집값은 8천만 원 올랐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8천만 원 올랐다고 지금 주머니에 8천만 원 생긴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의미가 없고 집값은 올라갔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물가 올라간 거 따지면 사실 집값 올라간 게 맞고 오히려 그때 집을 산 거 따지면 만약에 그 집을 지금 판다. 그래서 달러를 갖고 온다. 그러면 손해죠. 근데 달러를 갖고 올 일이 없고 나는 그 집에 계속 살겠다. 그러면 그냥 사시면 돼요. 손해 보는 것도 없습니다. 원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예요. 팔 때 이득과 손실이 생기는 거지 갖고 있는 동안은 이득과 손실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산상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있어요. 캠필이 만약에 나는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뭐 75세인데 내가 뭐 잘 살아봤자 95세 아니겠어? 앞으로 한 20년만 사면 되는데 20년 동안은 이사 갈 생각도 없고 그러면 지금 캠필이 어머니 산 이런 아파트 같은 거 지금 뭐 2억 1천 이렇게 나왔다며 그러면 요즘에 환율 따지면 14만 불 작년만 하더라도 17만 원, 18만 원 줘야 되는데 14만 불은 내가 미국에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미국에 있는 집 그동안 페이먼트 내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면 한 4, 50만 불 나올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거 갖고 내가 노후 대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14만 불 정도만 한국 갖고 내가 집 사고 나머지 돈 갖고 미국에서 내가 어떻게 좀 다르게 돈을 굴려갖고 매달 돈이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냥 그 돈을 갖다가 한국에 갖고 와서 내가 그 집을 사는 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건 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좀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집값 오를 거 기대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누워서 편히 살 집. 그냥 이사 가기 싫으니까. 나 그냥 앞으로 한 20년 동안 이 집에 이사 안 갈 거야. 그래도 처음 와서 한 1년은 렌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알아보시는 게 좋지. 그거는 이득이 있어요. 당연히 이득이 있고요. 작년에도 뭐 제가 아는 분도 여기 또 근처에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300원대 사셨잖아요. 1,340원, 뭐 50원. 제가 그때 작년 조금 재작년이니까 1,340원, 50원대 샀는데 지금 200원 차이가 난다고요. 200원 차이는 그거 꽤 큰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한 20% 차이 나는 거니까 꽤 큰 거죠. 꽤 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에 따라서 집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뭘 하나 권해드리냐면 집을 담보로 그 보험을 드는 거예요. 미국의 힐락하고 비슷해요. 힐락하고 비슷한데 힐락은 미국에서는 은행이 빌려주는 돈이고요. 이건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 감정가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돈을 더 받는 거예요. 덜 받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그 집값이 떨어지든 뭐든 간에 돈 쓴 만큼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자녀들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안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75세 정도인데 내가 한 평균적으로 한 95 정도 살지 않을까? 잘 살면 100살? 아니면 90살에도 뭐 떠날 수도 있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한 2억짜리 산다? 지방 도시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요즘같이 물가가 올라갈 때는 조금 두고 보는 게 좋아요. 지금 2억 천에 샀는데 이게 또 한 2억 5천 될 수 있어요. 저희 장모님 집도 내후년에 2억 5천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집값이 오른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2억 5천 지금 2억 천의 값어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짜장면 값도 해마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집값에 그때 밸류로 해갖고 집을 담보로 해갖고 노후 은퇴 보험을 드는 거예요. 집 은퇴 보험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에 제가 방송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연금이 나와요. 몇십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집 처리하기가 편해요. 나중에 세금 내고 상속세 내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집을 사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한국에서 집을 사갖고 융자를 줘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거는 저는 미국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그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LA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서울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도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은 사람이 사는 그냥 아파트 이런 거 투자는 못 합니다. 상가는 돼요. 오피스텔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건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냥 집은 힘들 거예요. 오피스텔도 안 될 수 있어요. 거주용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ROI를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6% 이상 받는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ROI가 6%다. 놔두세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사람이 렌트비 잘 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한국 오세요. 그 돈 한국 갖고 오세요. 그게 이득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게 ROI가 시원찮다?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해서 한국 와야 되겠다. 그럼 부동산 생각하실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 동네는 부동산 안 올라가요. 값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물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집도 언젠가 2억 5천, 3억 됩니다.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되지.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건 집값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가 올라간 거에 기준하는 거면. 내가 살 집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투자로 사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한 20년 안에 뭐 이런 생각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집을 담보로 해갖고 정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집으로 해갖고 은퇴 보험하는 게 있으니까 은퇴연금 받는 게 있어요. 집 은퇴연금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거 알아보셔갖고 그걸로 돈을 빼 쓰시는 게 더 이득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이 싱숭생숭 하실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한국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진짜 요즘에 미국 가면 나 돈 어떻게 쓸까 겁나요. 겁나. 제가 몇 달 전에 LA 갔다가 물론 좀 그 집이 비싼 집이긴 했는데 그때 사진까지 찍어서 영상에 올랐죠. 갈비를 시켰는데 딱 한 대가 나와요. 한국도 왕갈비 시키면 딱 한 대 나옵니다. 한 대에다 고기를 똘똘똘똘 말아 나오는데 펼치니까 딱 요만큼이야. 요만큼 펼치니까. 근데 그거를 고기를 자르니까 10점 딱 잘랐어요. 10점 잘랐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 70불에다가 세금 붓고 팁 넣고 어쩌고 그러면 그 90불이에요. 고기 한 점에 거의 10불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고 있는 소갈비집이 있거든요. 예, 왕갈비인데 미국 그 70불짜리에 길이가 1.5배 이상 나와요. 거의 2배 가까이 나와. 폭도 넓어. 진짜 왕갈비야. 갈비도 커. 미국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갈비. 그래서 그게 38,000원이거든요. 1인분에. 38,000원이면 얼마? 한 25불쯤 되나? 근데 그거는 20점 나와요. 양이 2배야. 미국에서 90불 받은 거에 양이 2배인데 가격은 3분의 1도 안 해. 그러니까 6분의 1 가격인 거예요. 이 고기가 미국이 싸는데 야 이거 뭐냐 이제 한국이 더 싸. 그러니까 요즘에 환율 차익을 그만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죠. 예, 톡톡히 보고 있고 요즘에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찍은 거 카메라, 예, 요걸 새로 샀잖아요. 요거 360불? 예, 미국에서 지금 텍스까지 해갖고 460불 넘어가요. 470불 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율도 또 한몫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미국에 또 관세 그것 때문에 또 비싼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예. 집 사시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한국에서 집을 샀고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상속 문제 세금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동안 유지비는 한국이 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미국이랑 한국이랑 반반 살기를 한다. 그럼 저도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반반 살기를 한다 그럴 때는 집을 한쪽에는 적이 있어야 돼요. 미국도 집이 없고 한국도 집이 없고 매달 갈 때마다 렌트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 미국에 집을 놓고 있냐 한국에 집을 놓고 있냐 이거를 따져보는데 전 지금은 이제 미국에 집을 놓고 이제 한국에 와서 렌트를 하거나 지금은 이제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장모님 집에 이렇게 지내거나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 내 집이 하나 있는 게 좋을까 미국에 내 집이 하나 있는 게 좋을까 따져보면 한국에 내 집 하나 있는 게 관리비는 훨씬 나아. 왜냐하면 미국은 HOA 비싸죠. 보험료 비싸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쓰레기 버리는 값에 뭐에 하여튼 모든 유틸리티 값 비싸. 미국은 제가 집 말고도 한 달에 들어간 돈 따져보자고요. 인터넷은 켜놓고 왔어요. 인터넷 저 빠른 거니까 100몇십 불 들어가지. 전기세는 거의 안 들어가. 전기세 수도세는 뭐 10몇 불밖에 안 들어요. 뭐 쓰레기 버린 것도 한 달에 10몇 불.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집 보험료. 그냥 안 쓰는데 쓰는 돈이 많아요. HOA 이런 건 아깝잖아. 모기지 내는 거야. 뭐 내가 갚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걸 다 따지면 이게 한 달에 7, 800불 돈 넘는다니까. 한국 돈 100만 원 넘는다니까요. 아까운데 한국에 있는 집을 딱 계산해 보잖아요. 예, 그러면 프로퍼티 텍스까지 해갖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안 나와요. 제가 이 집을 사놓으면 30만 원 안 나가고 보안적으로도 훨씬 좋아. 뭐 미국에 있으면 집 뭐 걱정 안 되세요? 예, 제가 훔쳐갈 거 없으니까 걱정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제가 6개월을 비워놓든 1년을 비워놓든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아파트를 살면 개인 하우스랑 또 얘기가 다르지. 걱정할 게 없어. 그리고 이 아파트는 앞뒤로 다 막혀 있으니까 미국처럼 집 상할까봐 뭐 에어컨 켜놓고 히터 켜놓고 그리고 자시고 할 거 없어. 아파트는 뭐 수도관이 얼기를 해. 그렇다고 뭐 온도가 내려간다고 집안에 고드름이 올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게 해. 뭐 집이 덥다고 뭐 미국처럼 100도가 넘어가게 해.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비워놓고 1년을 비워놓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집에 오면 깔끔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에 지금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관리비는 미국 돈 200불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 짐이나 개인적인 짐 모든 퍼스널한 거는 그냥 한국에다가 2억짜리 아파트라도 사놓고 여기다가 다 처박아 놓고 미국에 있는 집을 렌트를 주고 이렇게 사는 게 속편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국에 가는 동안 어디에 가 있으냐? 뭐 그러면 뭐 가 있어야 되는 데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자리를 못 잡았잖아. 이거 지금도 아파트 살고 앉았는데. 그 걔들이 좀 뭐 집이라도 커갖고 예 뭐 아빠 엄마 갔을 때 몇 달이라도 좀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니까 미국 가면 이제 익스텐드 스테이 뭐 이런 데 같은 데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좀 집이 큰 집에 좀 신세를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미안하긴 하지. 그럼 이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래저래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마음 같으면 우리 애가 그냥 그 LA는 집값 비싸니까 라스베가스 온다 면 내가 좀 다운페이 좀 해주고 집을 좀 사라고 한 다음에 응? 다운페이 해주고 그냥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야 이거 뭐 방 한 칸은 아빠 엄마 방이니까 요거는 비워놔 아빠 엄마 미국 오면 좀 쓰게 뭐 이렇게 딱 할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말립니다. 여보 애들 싫어해.
싫어할 것 같기도 해. 뭐, 암만 내 새끼래지만, 지도 불편하지. 도와주면 고맙겠지만, 처음엔 고맙다는 생각하겠지만, 지들도 1년에 와갖고 아빠, 엄마가 몇 달씩 거기 있으면 지들도 불편할 거고, 다 커갖고 장가간 다음에 나중에 또 손주까지 생기면 더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애들이, 뭐, 지들이 진짜 마음이 내켰고, 아빠 왔고, 나중에 걔들도 한 4, 50대면,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면, 아빠, 엄마가 불편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장모님 이렇게 밥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같이 살고 편한 게 제가 30대면 저도 못해요. 장모님도 불편할 거고 저도 장모님 불편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장모님이랑 편하게 지내요. 진짜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편하게 지내요, 집에서.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들이 한 50대 되기 전에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좀 여러 가지 궁리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반 살기를 완전 결정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동네 이런 한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 3억짜리는 떨어질 것도 없어. 왜? 지어도 그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나 사놓고 그냥 여기다가 개인 짐 다 갖다 놓고 편하게 좀 살고 그렇게 살다가 미국 쪽에 가면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RV 같은 거 렌트해갖고 여행 다니고 어차피 미국 가면 이제 호텔비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호텔비나 RV 값이나 많이 차이가 없거든. 미국 갖고 한 5, 6개월 동안 RV 빌려다가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뭐 미국과 한국에 집을 사는 걸 잘못 알고 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환율을 1,600원이다. 냅다 집 사자. 모르지. 이게 또 2,000원 되면 또 눈 들어갈지 몰라요. 저도 2,000원 된다. 야, 그러면 10만 불만 갖고 오면 여기 아파트야. 막 그러면 야, 사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지금 여러 가지 좀 갈등되는 게 있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렌트 수입은 미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ROI를 계산해 보세요. Return on Investment를 계산해 보시고 한국에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투자는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상복합 빌라예요. 밑에는 가게가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보통 한 3층, 4층 이런 건데 그런 집이 이제 조금 번화가 있죠. 밑에 제일 좋은 거는 편의점 같은 게 들어오면 좋아. 식당이 들어올 수 있고 술집이 들어올 수 있고 밑에 층은 그냥 상가고 2층, 3층, 4층인데 주인집이 보통 옥상을 써요. 옥상을 쓰면 옥상에는 이제 바깥에 발코니도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아주 좋죠. 그게 조금 좋은 게 아파트의 장점도 있는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좀 자유로워. 그냥 아파트 같지 않고 좀 덜 답답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근데 층간 소음도 걱정 안 하고 내가 제일 위에 층이면 그러면 밑에 층은 3층짜리 하더라도 밑에 층은 이제 방으로 나와서 렌트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집 렌트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받아요. 집 렌트는 아까 말했듯이 많이 못 받지만 밑에 상가는 몇백만 원씩 받아요. 목이 좋으면 상가가 진짜 5, 6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목이 안 좋으면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따라서 이 또 가격이 달라져요. 보통적으로 그렇게 한 4층짜리 알아보면 밑에 그냥 가게 들어왔고 임대료 한 4, 500만 원 생기고 중간 집까지 갖고 한 달에 한 6, 700만 원 생긴다. 그러면 뭐 그런 거는 뭐 15억, 20억 이래요. 근데 조금 안 되는 집은 그게 안 된다. 혹은 또 밑에 임대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뭐 모기지 못 내고 뺏기고 이런 거는 진짜 잘 사면 6억, 7억짜리도 있어요. 그래봤자 50만 불이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괜찮은 게 밑에 가게가 안 들어오면 그냥 내가 뭐 가게 하나 하지.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소일거리나 하지. 위층에서 내려와서 가게나 하고. 그러면 뭐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야. 내가 렌트비는 안 내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동네 경기 좋아지면 그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한 가지 좀 투자에 대한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관심 있으면 리플 적어주세요. 나중에 제가 그런 거 좀 찍어가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마음이 싱숭생숭 하십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싱숭생숭 하실 거예요. 나 또 지금 한국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1,600원만 되기만 해봐라.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항상 수치에 맞는 거, 이런 거 계산해갖고, 그 다음에 또 세금 문제 전문가들과 상의해가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낭패를 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